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주부예요. 요즘엔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데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저는 고아로 자라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가진 게 없어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얹혀 살며 구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린 일을 겪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3살인가 4살쯤에 부모님 두 분을 차 사고로 잃었어요. 이걸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름 이름 있는 화가여서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다고 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부모님 재산을 받기 위해 부모를 잃은 저를 키우겠다고 나섰다고 했어요. 엄마의 여동생이었던 이모가 저를 예뻐하셔서 이모가 저를 키우려고 하셨지만 작은아버지가 난리를 쳐서 저를 이모에게서 떼어내고 작은아버지가 저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는 갑자기 생겨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흥청망청 써버리셨어요. 재산이 다 떨어질 무렵 작은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작은 집도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겨우 초등학생일 때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고아원에 있는 저를 찾아올 친척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거기서 처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당신 부모님이 가족도 없이 고아인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어른들 뵙기 무서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을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하시진 않으실 거야. 남자친구는 어른들 뵙기를 무서워하는 저를 잘 달래주었죠. 다행히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에휴,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네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네가 앞으로 내 아들하고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라. 하늘처럼 떠받들어 모신다고 생각해. 제가 고아인 건 약점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눈치를 보아야 했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니? 대학도 못 나오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넌 정말 내 아들한테 잘해야 돼. 내 아들 아니면 네가 어디서 멀쩡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겠니? 결혼을 하고 시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시모의 구박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죠. 레퍼토리는 항상 비슷했어요. 저는 못났으니 남편한테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도 저 좋아해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저 불쌍해서 거둬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씨구,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내가 네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을 하늘처럼 떠받들라고 한 말 기억 안 나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고아이긴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구박을 하세요? 구박? 네가 진짜 구박을 못 받아봐서 그런 말을 하지? 너는 감사하는 마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내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제가 도대체 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그렇게 미워요? 제가 왜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난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게 우리 아들 발목 잡은 것 같아서 너무 미워. 자라면서 누구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시모처럼 절 함부로 대하고 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를 향한 시모의 무조건적인 미움이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치욕적이라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떨리는데요. 시모가 친구들을 집으로 잔뜩 부른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시모가 친구들과 맥주를 잔뜩 마시고 취했더라고요.
전 술상이나 차려주고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시모의 큰 목소리가 방 안에 있는 저에게까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진짜 대단한 아들이야. 니네 그거 알아야 돼. 우리 아들이 고아랑 결혼을 했어. 그 불쌍한 애가 쟤야. 고아인데다가 돈도 없지. 대학도 못 나왔지. 그지나 다름없는 걸 우리 착한 아들이 거둬준 거야.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지 않냐? 시모가 술에 취해서 저를 보고 거지 같다는 말까지 하는데 저는 시모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시모가 평소에 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절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그날 제대로 알았죠.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친구분들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일단은 시모를 안방으로 모셨죠. 어떻게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절 그렇게 망신을 주는지 이 일은 정말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난 고아 며느리는 죽어도 싫어.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고아는 좀 그렇잖아. 뭐하다 온 애인지도 모르고. 시모를 안방으로 들이고 나오는데 시모의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제 귀에 꽂혔죠. 제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저 고아였지만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저는 시모의 친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이었지만 제가 이미 들은 이상 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죠. 아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왜 엿듣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윗사람인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 그쪽 시어머니 친구야. 그럼 들리게 말하지를 마시지 그랬어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이제 나가주시죠. 저는 거의 쫓아내듯 시모의 친구들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너 이게 왜 지금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내 친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 너 지금 가정교육 못 배운 거 티내니? 그때 안방에 들어갔던 시모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비틀대며 나오더니 저를 보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죠. 어머님은 어떻게 친구분들 앞에서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교육이라고 하셨어요? 경우가 없게 행동하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오냐 했더니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말버릇이 모양이야. 가뜩이나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참고 사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했더니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구셔야죠. 어머님이 아까 친구분들 앞에서 한 말이 얼마나 치사하고 상처 주는 말이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저도 어머님 가족인데 가족을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게 어딨어요. 그러게 누가 고아하래? 누가 고아인 주제에 내 아들한테 들러붙으래. 네 주제에 혼자 살 것이지. 왜 하필 우리 귀한 아들한테 들러붙어? 그리고 뭐? 가족? 너 같은 게 무슨 우리 가족이야? 능감생심. 어디서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해? 우리 가족 아니야. 넌 그냥 혹 같은 애야. 없는 게 더 좋은 혹. 술에 취한 시모는 되는 대로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서러움보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시모에게 저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혹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저는 시모랑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엄마랑 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당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내가 당신한테 힘이 못 되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해. 그날 밤은 시집 와서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도 눈치 빠른 남편이 저를 따스하게 달래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도 얹혀 사느라 눈치 많이 보고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뭐. 그래도 당신은 항상 내 생각해주잖아. 그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돼.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게 참 고마워. 나도 힘들 때 많은데 그래도 당신 보면서 견디는 거야. 그런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 보면서 견디면서 살고 있어. 어머님이 아무리 날 구박하셔도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건 후회하지 않아. 어머님이 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당신과 난 가족 맞잖아. 그거면 돼. 당연하지. 나한테 하나뿐인 가족은 당신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남편과 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5년의 시간을 버텼어요. 우리는 각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둘 다 아직 젊고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둘만의 집을 얻어서 살 생각에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5년째가 되었을 때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예비 시부도 의사고 예비 신랑도 의사인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모가 누구보다도 가장 좋아했어요. 이제야 우리 집안도 수준에 맞는 결혼을 하는구나. 늘 키우면서 항상 힘들기만 했는데 그래도 딸 하나 잘 키워놓으니까 의사 사위도 보고 이런 날도 오네. 아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시모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굳이 저를 보며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넌 상견례 자리는 물론 사돈집 눈에 띄지도 말고 있어. 너 고아인 것도 티내지 말고. 아니, 그냥 없는 듯이 있어라. 그게 제일 보기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 저에게 없는 듯이 있으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될 텐데 그걸 왜 감춰야 하고 제가 없는 듯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넌 네가 자랑스럽니? 괜히 결혼 앞두고 부정 타지 않게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 어머님, 제가 이 집 들어와서 문제 일으킨 적 있어요? 제가 집안에 패 끼친 적 있어요? 저도 제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워하세요? 기분 좋은 일 앞두고 너랑 긴 대화 나누고 싶지 않다. 나 솔직히 너 창피해. 혹여나 사돈집에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면 어떡하니? 내 처지도 생각을 해줘야지. 시모의 말을 듣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친정이 없고 돈도 없으니 별소리를 다 듣더라고요. 나는 왜 결혼을 해도 가족이 없는 느낌이 들까 참 외롭더라고요. 시모의 말들은 치사하고 악랄했고 그 말을 듣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도 유명한 화가였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셨어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신 거 원망스러워요. 근데 어머님은 굳이 그걸로 절 약점 잡으셔야겠어요? 화가? 예, 화가가 얼마나 배고픈 직업인 줄 아니? 얘가 확인 못할 얘기라고 유명한 화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그랬지? 좋은 일 앞두고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 가서 집안일 마무리나 해. 시모는 우리 부모님이 화가였다는 말을 듣고 아주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상견례 자리는 물론 신우의 결혼과 관련된 어떤 얘기도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친구나 만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 그동안 맨날 집안일만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어디 멀리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 너도 쉬는 날이 있어야지. 친구라도 있을 거 아니야. 일찍 들어올 생각 말고 저녁 먹고 와. 갑자기 놀고 오라며 용돈까지 주길래 저는 웬일인가 했죠.
만날 사람도 딱히 없어서 그냥 혼자 교회에 나가서 혼자 바람을 쐬고 왔어요. 당신 왜 이제 왔어? 오늘 매부 인사 오는 날이었는데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남편이 말해줘서야 알았어요. 글쎄 그날이 예비 시매부가 인사를 오는 날이었더라고요. 시부의 남편 될 사람이 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일부러 저를 멀리 보내서 눈에 띄지 않게 한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절 무시하고 감추려는 시모의 노력에 울컥하더라고요.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이 거지 같은 시댁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죠. 저는 당연히 결혼식을 보기 위해 당연히 가족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놀란 얼굴을 하고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너 혹시 그거밖에 없어? 일부러 내 딸 결혼 망치려고 그따위 것을 입고 왔지? 니네는 쪽팔리니까 구석에 박혀있어. 어딜 감히 가족석에 앉으려고. 어떻게 저보고 가족석에도 앉지 말라고 하세요? 대체 결혼식 날까지 왜 이러시는 건데요? 입 다물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 이목 끌려고 작정했어? 당장 너 안 보이게 뒷자리로 가. 그냥 일반 하객인 것처럼 조용히 있으라고. 시모가 절 가족석에서 내쫓더라고요. 고아는 결혼을 해도 고아더군요. 결혼식 날까지 저러고 싶을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나?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엉망이 된 기분으로 결혼식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나가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굳이 나오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식사는커녕 당장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복도 중간에 멍하니 서 있는데 신우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상견례에 참석한 적도 없어서 결혼식 날 처음 뵌 분인데 그분이 왜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쪽 하객이냐고 물으면 신부 측 하객이라고 말은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며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어찌할 줄을 몰랐죠. 너 지원이 맞니? 지원이 맞지? 우리 조카 지원이 맞잖아. 그렇지? 어쩜 언니랑 똑같은 모습으로 자랐니? 처음 뵙는 사돈 어른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것도 놀라워서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그분을 바라봤어요. 귓불에 그 점, 우리 지원이 점이랑 똑같은데 정말 지원이 아니야? 내가 널 못 알아볼 일이 없는데. 제 이름을 사돈 어른이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사실 제 귓불에 엄청 큰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워낙 눈에 띄어서 어릴 때는 친구들이 절 점박이라고 놀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점이 스트레스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사돈 어른이 제 귓불에 점을 가리키면서 제 이름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널 어떻게 모르니? 네가 내 조카인데. 우리 언니 딸 지원이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내가 네 이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끌어안고 오열을 하시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여전히 얼떨떨했고 제 이모라는 그분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사람을 잘못 보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 봤을 리가 없어. 아까 널 보는데 죽은 언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어떻게 우리 언니랑 그렇게 똑같이 자랐니? 예전 우리 언니 모습 그대로인데 네가 내 조카가 아니면 누구야? 내가 널 정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면서. 그리고 대체 어디서 지낸 거야?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도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 이모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저 지금 상황이 너무 낯설기만 해요. 고아원? 널 고아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를 키우지 못하겠으면 나를 찾지. 어떻게 널 고아원으로 보낼 수가 있다니.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하다. 고아원이라는 말에 이모가 너무 놀라셨고 우리의 소란스러운 대화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죠. 그러니 멀리 있던 시모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얼른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시모는 제 옆으로 오자마자 팔꿈치로 저를 휙 밀쳐버리더라고요. 무슨 짐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막대하는데 이모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시모의 막대먹은 행동에 놀라고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시모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저를 감추기 급급하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정말 창피했나 봐요. 어쩜 그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감추려고 하는지 밀쳐진 저는 비참하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사부인. 얘가 사부인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얘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이모가 눈물을 뚝 그치고 시모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지금 우리 조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이제야 만났지만 엄연히 제 조카예요. 왜 우리 조카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대체 사부인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사부인이 얘를 알기는 해요? 조카예요? 주희 집 며느리고 가족도 없는 앤데 무슨 사부인 조카라는 말씀이세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를 그동안 이렇게 함부로 대했어요? 아이, 잠깐만. 그럼 겹사돈이라는 건데. 그동안 저의 존재를 시모가 철저히 감춘 덕에 이모는 제가 시모의 며느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요즘 겹사돈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이미 결혼식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나저나 참 신기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사부인 조카라니. 저는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시모는 혹시라도 신호의 결혼이 없던 일이 될까봐 빠르게 머리를 굴려 얼른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시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은 것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할 법도 했어요. 저는 아주 재빠른 시모의 태도를 황당하게 바라봤어요. 시모는 분명 제 시선을 느꼈을 텐데도 아랑곳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뻔뻔해 보이더군요. 우리 언니가 있었는데 예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원이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지냈는데 얘 귓볼 보고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조카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나, 그런 사연이 있으시구나. 전에 얘가 그냥 고아인 줄 알았지 사부인 조카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너무나 다행이죠. 이모의 설명을 듣더니 시모는 고개를 과하게 끄덕이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빠른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요. 이모에게 잘 보이려고 오버하며 맞장구를 치는데 되게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원이가 사돈집에서 대접을 참 험하게 받은 것 같네요. 우리 지원이한테 말씀도 너무 막 하시고 그냥 무시하라뇨.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지껏 우리 지원이를 이런 식으로 대하신 겁니까? 아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설마 우리 며느리를 함부로 대할까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같이 살기도 하고 사이도 얼마나 좋은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모는 시모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그럴 만도 했죠. 팔로 저를 밀치는 걸 다 보셨으니까요. 우리 지원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긴 했어도 귀하고 예쁨 많이 받은 딸이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조카였고요.
고아라는 말을 쉽게 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거슬리네요. 그때 이모가 저를 우리 지원이라고 부르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그 말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혈육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감동이요. 아니, 고아를 고아라고 부른 건데 그게 왜요? 사부인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아라고 말하긴 했어도 이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를 제가 키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속상하네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도 우리 지원이를 데려오지 않고 아까 보니 가족석에도 앉아있지 않던데 우리 지원이를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모가 또박또박 따지니 시모가 당황을 하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얘가 낯을 많이 가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있으라고 한 거예요. 나름 존중을 해준 거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끼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원아, 우리 집으로 가서 남은 얘기 좀 나누자.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너에게 주려고 한 것도 있어. 바로 우리 집으로 좀 가자. 시모가 당황해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모와 저는 그런 시모를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이모를 따라 이모 댁으로 갔어요. 이모는 저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훔치시다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시댁에서 산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많이 힘들었지? 저도 이모를 뵙게 돼서 반갑고 좋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얼떨떨한 심정이에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잘못하신 거라면 저 많이 허탈할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 화가였고 너희 엄마도 화가였지. 두 사람 차석으로 죽었고 넌 네 작은 아버지가 키우신다고 데려가서 나랑 연락이 끊겼어. 네 이름도 내가 알고 있고 네 귀에 그 점도 내가 알아봤고 네 모습이 우리 언니랑도 똑같은데 아직도 못 믿겠어? 이모의 설명을 들으니 제 기억과 꼭 맞았어요. 그제야 이 상황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모, 너무 어릴 때라 저한테 이모가 있는 줄을 기억도 못했어요.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 잠깐 다니다가 결혼했고요. 제 얘기를 들은 이모가 티슈로 눈물을 찍어 닦으시더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어쩔 줄을 몰랐죠. 네가 원한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 그리고 난 아직도 후회가 많이 되는 게 내가 고집을 부리고 너희 작은 아버지랑 크게 싸우는 한이 있어도 널 내가 데려오지 못한 거야. 그게 제일 후회가 돼. 내가 널 데리고 살았다면 네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그런 대접받지는 못하게 했을 거야. 어린 나이에 결혼은 왜 그렇게 빨리 한 거야. 난 그저 전부 속상하기만 하다. 결혼은 제가 원해서 빨리 한 거예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건 맞지만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널 데리고 살았더라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았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하다. 죽은 너의 엄마가 날 얼마나 원망할까. 엄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릴 때 본 절 바로 알아보셔서 엄마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제 이모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나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한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지금이라도 널 만났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대학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면 내가 지원해줄게.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저에게도 이모가 있다는 게 좋아요. 이모가 제 이름 불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모는 제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왈칵 쏟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게 너무 소박해서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하니? 당연한 거야.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나서 그렇지. 넌 내 조카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조카인데. 자꾸 속상하고 기쁘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 이모의 말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씻기는 것처럼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에게 주려고 갖고 있던 게 있어. 너희 아버지가 그리신 그림인데 이 그림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는데 너 주려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던 거야. 관리 상태도 좋아. 이모는 저에게 그림 2점을 주셨어요. 하나는 풍경 그림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 속에 아이의 귀도 저처럼 큰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울고 제가 우는 모습에 이모도 울고 우리는 그림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보면서 살자.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도 많이 나눠야지. 이모, 아버지 그림 주셔서 감사해요. 이모를 만난 것도 행복한데 이런 것까지 주실 줄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네 거였어. 난 잠깐 보관만 해둔 거고 언젠가 다시 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 너한테 주게 돼서 내가 더 기쁘다. 생활은 어떻니? 많이 어렵게 지냈을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은 그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하신 분이었어. 이 그림이면 네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 아마 그 그림들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예상하셨겠지만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얹혀서 살았던 거고요. 그림을 팔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작은 아버지한테서 너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날이 제일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모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모에게 그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절 기다리고 있던 시모가 가장 먼저 달려나오더라고요. 너 고아라며. 사부인이 어떻게 널 보고 조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사부인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든. 그리고 그 그림들은 뭐야?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화가셨다고. 저희 아버지 그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부인이 저희 이모가 맞고요. 화가가 맞기는 한가 보구나. 그나저나 너 사부인한테 우리 얘기 뭐라고 했니? 말 실수한 건 아니지? 그리고 네가 그 집 조카라면 이게 대체 족보가 어떻게 꼬이는 거냐? 제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에 대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이모는 제가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럼 네가 그 오해를 바로 잡아야지. 너 가만히 있었니? 아휴, 이걸 어쩐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모가 생겼다는데 그저 본인 평판 나빠질까 봐 그것만 걱정하시죠? 나도 네가 뭐 이모가 있을 줄 알았니? 그것도 우리 사돈네가 내 이모일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하필이면 만나도 이렇게 만나. 어쨌든 너 말 잘해라. 괜히 서운했던 거 얘기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럼 앞으로 저한테 행동 조심하셔야겠네요. 제가 이모한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안 그래요? 제 말에 시모가 놀란 얼굴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너 말 한번 소름 돋게 하는구나. 내가 네 눈치라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요.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기도 하지만 아가씨에게는 시누이기도 하잖아요. 겹사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참말 무섭게 한다.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디 신경 쓰여서 너랑 같이 살 수나 있겠니? 너랑 내 아들이 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왜 몰라?
저도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나갈 방법 구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이모가 좀 산다고 뭐 너한테 돈이라도 떨어져? 그래 봐야 고아로 자랐다는 사실이 없어져? 너 이모 좀 생겼다고 뭐 대단한 뒷배라도 생겼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 여전히 고아야. 여전히 고아는 맞는데요. 이제 그냥 고아 아니고 아버지 유산 받은 고아예요. 그리고 이모가 하는 말씀 들었죠? 계속 고아라는 단어 쓰시는 거 상당히 거슬려요. 그깟 그림 좀 받았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체라도 하는 거야? 너 그 그림이 뭐 네 팔자 고쳐줄 것 같니? 착각하지 마. 보나마나 별것도 아닌 그림인 것 같구만. 어머님은 절 무시하는 게 습관이 돼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님 태도 보니까 제가 어머님을 용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용서라니? 네가 뭔데 날 용서하고 말고 해? 너 웃긴다. 너 설마 내 딸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그제서야 시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앞으로 잘 지켜볼게요.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근데 저에게 아무리 잘하셔도 그동안 저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제 말에 시모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와 그림을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루라도 빨리 시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한 경매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연락이 닿게 되어서 아버지의 풍경화를 팔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시모가 우습게 생각했던 그림이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주로 인물화를 그리셨는데 풍경화가 있다는 건 독특한 일이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모은 돈과 그림을 판 돈을 합치면 작은 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풍경화 한 점만 팔고 아버지가 저를 그린 그림은 팔지 않았어요. 그건 꼭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며칠 안 있어서 시댁에서 나와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니 대체 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였길래 그림 하나 팔았는데 돈이 그렇게 생기니? 너 정말 대단한 집 딸이었구나. 나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다른 그림도 팔면 돈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시모가 눈을 반짝이면서 묻는데 저를 향한 말투가 참 나긋나긋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그런 투로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참 싫더라고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나름 유명한 화가였다고 하니까 이제야 저한테 관심이 생기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라는 존재를 감추기 급급하시더니 이제는 제가 달라 보여요? 그때는 네가 그저 천의 고아인 줄 알았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알았잖니. 네가 그렇게 좋은 집안의 조카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널 함부로 대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 배경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게 어른으로서 자랑스러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태도를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 나도 내가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너한테 미안한 것도 많아. 그래도 앞으로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겠니? 안 좋았던 건 있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저는 그동안 저에게 하신 행동들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잊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그걸 잊고 어머님이랑 잘 지내면 바보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눈에 띄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를 굴리는데 자기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머리를 굴리는 게 제 눈에도 너무나 훤히 보이더라고요. 너 그렇게 나한테 맺힌 게 많았니? 너의 살림 어려워서 우리 집에 얹혀 살게 해주고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신우 결혼식 때는 가족석에 앉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뿐이에요? 제가 창피하다고 얼마나 저를 구박하셨어요?
얹혀 사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요. 우리 이모도 어머님 저한테 하시는 거 보고 바로 어렵게 살았다는 말부터 하셨어요. 남의 눈에도 그래 보이는데 직접 겪은 저는 오죽했겠어요. 아니, 사부인한테 네가 말을 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그래? 아휴, 내가 잘 몰라서 실수는 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잖니. 나는 네가 성격도 좋고 그래서 조심성 없게 행동한 거 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런다니까. 저 오늘부로 시댁과 인연은 여기서 끊고 지내고 싶어요. 제 배경 알고부터 어머님 태도 바뀐 것도 싫고 제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다시 잘 지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아니, 넌 무슨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 안 해요. 하지만 어머님과 전 이제 인연을 다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님도 원하시던 바 아닌가요? 아니,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그러니? 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나도 잘못한 건 안다. 하지만 앞으로 안 그렇겠다고 하면 너도 마음을 푸는 게 맞지.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면 무조건 마음을 풀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네요. 전 그렇게 시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보기가 조금 민망해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그래도 당신 어머님인데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너무 이해돼.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 우리 엄마긴 하지만 나한텐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좋게 말하고 나올까 생각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리고 남편과 전 새로운 우리의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어요. 결혼 5년 만에 우리 집이 드디어 생긴 거였죠. 이제 우리 시간도 생겼고 집 걱정도 없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난 그동안 당신이 집안일에 치여 살아서 항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해.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여유가 생기니 하고 싶은 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더라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얻고 있어요. 인연을 끊기로 했던 시모에게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해요. 잘 지내니? 너희가 집에서 나가고 나니까 집이 얼마나 휑한지 모른다. 그래도 네가 집안일이며 잡다안을 해줘서 참 편하고 좋았는데. 대신 그 일을 하는 저는 많이 힘들었고요. 집안일 다시 해야 하니까 제 생각이 나셨어요? 아휴, 넌 또 왜 말을 그렇게 밉게 하니? 내가 너 생각도 나고 해서 연락한 건데 좀 따뜻하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야? 언제 한번 집으로 와라. 너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연락했다. 따뜻한 밥은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전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안 오게? 그래도 난 너 왔으면 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뒀는데 한번 들르지 그래. 제가 무슨 좋은 얘기를 듣는다고 거길 가요. 전 정말로 괜찮고요. 지금도 잘 지내니까 제 걱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시부모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도 너한테는 이모니까 네가 말만 잘 해주면 우리 딸도 시댁이랑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어머님, 누가 며느리한테 너라고 해요. 어머님은 하도 저한테 말을 막 하셔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우가 시댁이랑 잘 지내게 하려고 저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전 어머님이랑 연락 자주 안 하고 지내고 싶어요. 내가 미안하다. 괜히 연락해서 우리 며느리 기분만 상하게 했나 보다. 내가 앞으로는 말하는 것도 조심할게. 그리고 연락은 자주 하지 않으마. 그래도 아주 끊지는 말자. 난 그래도 아니, 우리 며느리랑 가끔 얼굴 보고 지내고 싶어. 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심심하시면 전에 불렀던 친구들이나 만나세요. 그때 맥주 같이 마시던 친구분들 있잖아요. 어머님이 고아 며느리 둔 걸 같이 속상해 하시던 친구분들이요. 아이, 나 이제 걔네들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내. 우리 며느리한테 말도 막 했던 애들인데 내가 걔네 보고 싶겠어. 그때도 기분 많이 안 좋았지? 사실 그날 내가 취해서 너한테, 아니, 우리 며느리한테 말 실수한 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나 그거 사과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지. 뭘 마음에 걸려요. 그런 생각한 적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됐고요. 저 할 일이 있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아, 우리 며느리 바쁘구나.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나 보네.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혹시 나랑 통화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해도 돼. 난 언제든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해. 시몬은 예전과 달리 기가 팍 죽어서 저에게 쩔쩔맸지만 그게 안쓰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모를 찾지 않았으면 저에게 함부로 대하던 것도 여전했을 거예요. 사위네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한껏 무시했던 며느리가 그 사위의 사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이제 와서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죠. 저는 진작에 시모에게 마음이 떴거든요. 그 뒤로 시모는 저에게 함부로 전화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제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살피죠. 혹시라도 제가 이모에게 신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라도 할까봐 벌벌 떠는 눈치예요. 이제는 시모의 막말에서 벗어나 남편과 둘이서 편하게 지내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모와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모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외에도 저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저는 이모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해서 대학을 보내주시겠다, 선물을 사주시겠다고 해도 다 거절했어요. 이제는 저와 남편의 힘으로도 제가 원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한 거였죠. 아,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도 하나 생겼어요.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시모에게서 벗어나니까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죠. 아이가 생긴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